안녕하세요. 월성병원의 닥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몸에 있는 돌 중에 두 가지 큰 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우리 몸이 지닐 수 있는 두 가지 돌이라는 제목 중에서 첫 번째 돌이 담석입니다. 이 담석은 콜레스테롤이 딱딱해져서 담낭에 생기는 것을 담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분들이 담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음식을 제대로 취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이 담즙이 돌이 되기 전에 잘 흘러야지 뭉쳐서 돌이 되지 않는데, 음식을 잘 섭취를 제대로 안 하시거나 그 음식을 먹다가 안 먹다가 하거나 한동안 안 담수거나 이러면 돌이 더 생긴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상계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분들이 담석이 생기는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대에 다닐 때는 이렇게 원인도 설명하지만 두 번째 하는 것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진단은 이 병이 의심이 갈 때 초음파를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CT나 MRI를 찍다가 다른 문제를 해서 CT나 MRI를 찍다가 우연하게 담석에 돌이 발견되는 수가 많습니다. 초음파가 가장 전형적인 진단 방법이고요. 초음파를 하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어떤 증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담석을 의심하고 초음파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의사생활을 하면서 겪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의대를 다닐 때 담석의 전형적인 증상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전형적인 증상은 우리가 음식 중에 단백질이 많거나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에 한 30분, 30분 후에 배가 아프고 구토증이 나거나 뭐 이런 것이 전형적인 담석의 증상이라고 저희들은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전형적인 증상을 가진 분들은 적어지고 비전형적인 증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른쪽 옆구리가 결린다거나 뭐가 있는 것 같이 기분이 이상하다, 이상한 감각이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된다고 오십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니까 뭐 위염이나 뭐 위암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내시경을 하다가 위암이나 위염 증세는 거의 없이 이렇게 나온 분들이 계시면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초음파를 하다가 우리가 담석을 발견하는 수도 많습니다. 어쨌든 전형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꼭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더라도 비전형적인 증상이 있을 때도 담석이 우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의사와 함께 의논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담석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담석의 완전한 치료는 수술로 담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석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담낭, 그러니까 담석이 있는 담낭도 같이 제거를 하죠. 담석을 담낭에서 빼낼 때는 이 조그만 구멍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낭까지 같이 제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무조건 담석이 있다고 수술을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석을 녹이는 약도 있기는 한데 그게 효과적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하는 약을 먹고 담석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레코멘드 하고 싶은 것,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전형적이든 비전형적이든 담석의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에도 증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처럼 간단하게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병이 있으신 분들, 당뇨, 고혈압 등등 심장병도 있는 분들은 처음에 전형적인 증상이나 비전형적인 증세가 있을 때 수술을 해서, 그러나 그래도 젊었을 때 수술을 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결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석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너무 아파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옆구리라든지 등이라든지 또 아니면 하복부라든지 이런 데서 증상이 있어서 많이 오시는데, 그 원인은 칼슘이라는 광물질이 순뇨관이나 신장에 나오면서 침전이 돼서 이게 커져서 돌처럼 돼버리는 것이 그것이 원인입니다.
이 원인이 생기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탈수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거나 또 뭐 일을 하시거나 하면서 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시면은 탈수증이 생기면서 이 탈수증이 생길 때 수녀관이나 그러니까 신장에 칼슘이 결정체로 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채소를 많이 먹으면은 결석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을 악셀레이트라는 특별한 물질이 칼슘하고 잘 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상 그 결석은 악셀레이트이 아닌 채소와 관계없는 칼슘의 결정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짠 음식을 많이 잡수시는 분들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잡수시면 신장이나 수족관에 칼슘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결석이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칼슘 많이 잡수는 분들 조심하시고 또 탈수증 안 생기게 하시고 또 짠 음식을 피해서 결석이 생기지 않으면 많은 통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결석이 의심이 되면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를 하면 소변에 대부분 피가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피도 나오고 또 백혈구도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결석보다는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심하게 되지만 피만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적다. 이럴 때는 결석이 의심이 되고 또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곳이 심하게 아프거나 이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렇게 등이나 아프거나 옆구리가 아프면은 결석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너무 많이 아파서 의식을 잃고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소변 검사도 하고 또 CT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초음파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검사를 통해서 막힌 것이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돌의 사이즈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돌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크면은 이상이 되면은 저절로 빠지기가 힘듭니다. 그 수치가 7mm라고 합니다. 저 본인 자신도 7mm 이상의 돌이 있어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CT를 하거나 초음파를 하거나 무슨 방법을 쓰든지 테스트를 해서 돌의 사이즈를 알아내면 그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가 더 쉬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물 같은 거 많이 잡수시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탈수 치료소 링겔 같은 거 맞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돌이 저절로 나온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니까 돌을 뭐 헝겊 같은 걸 대고 거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통 같은데 이렇게 소변을 보시고 그 통을 소변을 따르면 남아있는 돌이 생기고 뭐 이런 것도 제가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돌의 사이즈를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돌의 사이즈가 적을 때는 기다리거나 탈수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만일에 이 사이즈가 커서 7mm 이상이 돼서 나오기가 힘들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사줄, 그러니까 스텐트라고 그러죠. 스텐트 같은 걸로 거꾸로 집어넣어서 그걸로 돌을 캐내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큰 돌은 신장에 꽉 차 있는 돌도 이런 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초음파를 해서 돌을 깨서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석은 우리가 통증 중에서 가장 3대 통증이라고 그러죠. 가장 심한 통증 3개 중에 하나가 결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몸에 있을 수 있는 2가지 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담석이었고요. 하나는 결석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거나 또 웨슨병원으로 직접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허였습니다.